안녕하세요. 제천제일고등학교 교사 홍석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인공지능과 함께 그림 그리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학생들이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퀵드로우라고 하는 사이트를 안내드립니다. 구글에서 제작을 했고요. 사람들이 그려놓은 그림 데이터를 토대로 하는 간단한 활동인데요. 이 자세한 설명을 조금 뒤에 드리고 한번 직접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눈송이라는 주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알겠어요? 하고 눈송이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알겠어요. 눈송이 맞죠? 네, 맞았습니다. 코뿔소를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뭔지 알 것 자,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네. 그려주시면 됩니다. 또는 하지만 네. 오리라고 맞추고 있네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새. 새. 뭔지 알 것 같아요. 눈을 한번 그려볼까요? 신발. 네, 점점 새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시간이 끝나면은 틀린 답이 되게 되는 무슨 거죠. 그림인지 모르겠네요. 네,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실밥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실밥. 이제 알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실밥 맞죠? 육각형. 네, 이건 쉽네요. 이제 알겠어요. 육각형 맞죠? 네, 그 다음 모자를 그리라고 합니다. 모자는 뭔지 이렇게 알 한번 것 그려보겠습니다. 같아요. 땅. 이제 알겠어요. 모자 맞죠? 네, 정말 고난이도 문제가 나왔는데요. 바닷가재 어떻게 그려야 되죠? 바닷가재 한번 뭔지 알 것 그려보겠습니다. 같아요. 감자. 또는 동물 대규모 이동. 동물 대규모 이동 이제 아닙니다. 알겠어요. 바닷가재 맞죠? 지금 해서 6가지의 문제가 제시가 됐고요. 그 중에서 제가 맞춘 답이 눈송이, 실밥, 육각형, 모자, 바닷가재입니다. 아까 코뿔소라고 하는 그림은 틀렸는데 인공신경망이 제가 그린 그림을 인식하는 과정에 대한 이런 퀴즈 활동을 학생들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눈송이 같은 경우 왜 이게 정답이 됐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눈송이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그린 그림이 가장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인공신경망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추론한 눈송이 그림과 제 그림이 거의 유사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제 그림이 팔꿈치와도 비슷하다라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렇게 각도, 선과 선들이 있는 각도가 생긴 게 마치 팔꿈치랑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별 모양. 네, 얘는 조금 납득하기가 쉽네요. 별 모양과 비슷하다. 그렇다면 과연 왜 이것을 눈송이로 인식하게 됐는가에 대한 답은 아래쪽에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눈송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왔을 때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토대로 이미지를 학습하게 된 것이고 제가 그렸던 그 모양을 바로 눈송이로 인식하게 된 것이죠.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시기에도 이 그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아마도 육각형 모양을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육각형 모양이고 중심부에 위치한 점이 있고 중심부에서 프랙탈처럼 바깥쪽으로 뻗어나가는 무언가가 있다 하면은 아마 여기서 눈송이일 것이다 라는 추론을 내리게 된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코뿔소는 왜 틀렸을까요? 제가 그린 그림 가장 비슷한 건 오리, 새, 백조였네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코뿔소를 어떻게 그렸을까요? 네,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눈 그렸고요. 코가 위로 뾰족하게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그린 그림은 누가 봐도 앞으로 부리가 튀어나온 형태이기 때문에 코뿔소로 인식하지 못하고 오리로 인식을 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그려놓은 이런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내리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여기서 원래 사이트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어떠한 데이터들을 활용하고 있는가 살펴보고 싶으시다면은 여기 세 번째 문장 세계 최대의 낙서 데이터 세트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퀴즈로 제시되는 다양한 주제들이 있고요. 이것과 관련된 잘 그린 그림들이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하나 클릭을 해볼게요. 펭귄 희한하네요.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펭귄이란 주제가 나왔을 때 그려놓은 그림들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학습을 시키게 되는 것이고요.
학습된 결과를 토대로 제가 그린 그림이 펭귄과 얼마나 유사한가에 대한 유사도를 측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데이터는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역량이 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실제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왼쪽 위 같은 경우에 지금 Now Visualizing 이라고 해서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가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아래 화살표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요거는 팬더라는 주제가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그려놓은 것입니다. 네, 보시다 보면은 이게 팬더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적절하지 않아요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눌러서 신고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검토를 통해서 이게 펭귄과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제거가 된다고 합니다. 정말 수많은 데이터가 있고 사람들의 생각이 거의 다 비슷하구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는 수업 전에 생각 열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팬더의 이미지는 어떻다, 다른 사람들이 그려놓은 팬더는 다음과 같다, 혹은 인공지능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실 때 사례 정도로 들어주시면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이 퀵드로우의 자료들을 활용해서 새롭게 개발된 사이트를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지금 마젠타라고 하는 이 단체가 만들어 놓은 자료이고요. 선생님들께서 직접 활용하실 거는 19년 3월 1일에 업데이트된 매직 스케치패드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요거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클릭을 하시면은 Let's Go 버튼이 나오고 요거 눌러서 지금 오른쪽 위에 캣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만 한번 그려볼게요. 네, 여기서 해준 작업은 뭐죠? 네, 제가 그린 도형에다가 인공지능이 학습한 고양이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거고 두 번째 건데 두 번째 거가 조금 더 잘 그려졌네요. 그러면 삼각형을 한번 그려볼까요? 점을 한번 찍어볼까요? 네, 또 고양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이트가 아까 전에 보셨던 퀵드로우에서 사람들이 그려놓은 데이터를 통해서 제가 표현한 도형 위에다가 고양이를 그려주는 작업을 수행한 것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색깔도 다양하게 바꾸실 수 있으세요. 파란색으로 바꿨을 때 네, 고양이 맞나요? 이런 그림을 그려주기도 하는데 지우고 싶으시면은 휴지통 버튼을 눌러주시고 저장하시고 싶으시다면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토퍼스 문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한번 그려볼게요. 네, 엄청 직관적이고 문어랍니다. 다리를 한번 그려볼까요? 문어 다리는 8개였던 것 같은데요. 5, 6, 7, 8. 그러면 네, 문어가 그려집니다. 네, 문어가 그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엔 트럭 한번 해볼 텐데요. 트럭 사각형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트럭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직관적인 트럭이 나왔네요. 그러면 정사각형 형태로 한번 그려볼까요? 네, 얘는 조금 그럴싸한 트럭이 나왔네요. 그러면 옆으로 눕힌 평행사 변형을 그려보겠습니다. 네, 얘 트럭 같으신가요? 그렇다면 원 한번 그려보죠. 네, 트럭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자체로 어떤 과학적인 요소라던가 어떤 학습적인 요소를 뽑아내기는 좀 어렵겠지만 앞에 보여주셨던 퀵드로우라는 거 같이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통해서 얘네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신다면은 정보교과라던가 혹은 미술교과 등에서 활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홈페이지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래로 내려가다 보시면은 여기 Others, 여기 멀티 프레딕션이라고 하는 요 사이트가 있는데요. 얘도 눌러보시면은 굉장히 재밌는 활동을 하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래 보시면은 bird라고 새를 이제 인식하게 되는 그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릴까요? 하나만 한번 그려볼게요. 삼각형 뾰족한 부분. 네, 여태까지 학습된 자료를 토대로 이렇게 오른쪽에 9개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 모양새를 보고 따라 그릴 수가 있겠죠. 동그라미 그렸는데 아래쪽에 몸통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몸통까지 한번 그려볼게요. 네, 날개가 나오고 있네요. 다리를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저는 네, 제가 그림을 못 그립니다. 그럼 지금 여기 보시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더 이상 그릴 게 없다 이렇게 인식을 해버리네요. 이 자체로도 기존의 데이터와 굉장히 유사성을 갖는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날개 하나 그려볼게요. 네, 날개 그리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뭐죠? 이 뜻은 이 자료가 이미 새와 유사한 형태를 가졌다 라고 되는 것입니다. 반대편 날개를 한번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꼬리까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9개의 새 그림들이 다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은 인공지능이 새로 인식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지금 이 활동도 퀵드로우의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연계되는 활동을 꾸리신다면은 굉장히 좋은 수업 자료로 활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이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 않도록 하는 도구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수업 아이디어들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더 좋은 수업을 개발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